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금호입니다. 달러 강세가 그야말로 파죽지세입니다. 주요 6개국 통화들에 대한 달러 인덱스 DXY는 지난주에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요국 통화들 대부분은 이렇게 달러에 대해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라마다 약세 재료들을 갖고는 있지만은 공통된 배경은 미국 경제의 노 랜딩입니다. 더 강해지는 성장세와 끈질긴 인플레이션이 달러 강세를 계속 부추기는 중입니다. 보시는 차트는 지난해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주요국 통화가치 변동 상황입니다. 약 2달 동안에 주요국들의 통화가치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유로, 그리고 중국 경제에 민감한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등이 하위권에 모여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달러 강세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이번에 보시는 차트는 지난 1980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흐름입니다. 외환위기 직전까지는 만성적으로 대규모의 적자를 냈습니다. 경상수지가 항상 대규모로 적자를 내면은 외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합니다. 외국 자본을 그렇게 무한정 빌려 쓰다 보면은 언젠가는 갚기 어려운 지경에 이릅니다. 그 와중에 환율까지 뛰어오르면 상환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대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는 외환위기의 첫 번째 필요 조건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1,500원을 향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자 국내에서 외환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만성적인 흑자입니다. 외화가 항상 남기 때문에 원화 가치의 폭락을 노리는 투기적 베팅을 걸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차트는 지난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환율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 우리나라의 환율을 정부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환율은 펀더멘털을 반영해서 자유롭게 오르기도 해야 합니다. 경상수지가 악화하는 경우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촉진합니다. 환율 상승이 이끌어내는 그런 자정 기능을 정부가 방해한다면 부당하게 눌렸던 환율은 언젠가 자극이 가해질 경우 스프링처럼 튀어오르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낮게 고정된 환율은 그렇게 외환위기의 두 번째 필요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환율은 악화한 펀더멘털을 반영해서 자유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달 하순에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정책부터 어떤 강도로 실행해 갈 것인지가 향후 환율을 결정할 핵심 요소입니다. 이 차트는 주요 6개국 통화들에 대한 달러 인덱스입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는 지난 2016년 트럼프가 첫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됐던 직후와 상당히 유사한 궤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란색 선, 8년 전의 달러는 선거가 지난 뒤 40거래일쯤부터는 꺾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기대감과 열정을 뒤로 하고 현실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본격화한 결과입니다. 외환시장이 특히 주목하는 트럼프의 보편적 관세는 미국 소비자 물가와 기업들의 생산 원가를 높이는 부작용을 크게 수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의 강도를 낮추고 시행 속도를 늦추면서 달러에 가해졌던 상승 압력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